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해요. 70대가 되면서 더 이상 활기차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피로가 쌓여가거나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70대에도 활기차고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몇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습관들은 단순히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매일매일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 같은 거죠.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우리 60대 이상의 분들은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지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기 쉽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이 비디오에서 70대에도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4가지 습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알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운동은 특별한 헬스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예를 들어 제 이웃 어르신 중에 75세 되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에서 걷는 걸 습관으로 삼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시작하셨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의 힐링가 되셨대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게다가 뇌에도 좋답니다. 산책 중에 주변 풍경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만약 무릎이 아프다면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 10번씩 3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벼운 호흡 운동이 되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산책을 했을 때 피로감이 30% 줄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만으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지속적인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더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이 습관의 장점은 또 있어요. 운동을 하면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공원에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죠. 제 친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매일 산책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어요. 그분은 운동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습관을 통해 더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산책을 나가서 꽃을 보거나 새를 관찰해 보세요. 그 순간 작은 기쁨이 쌓여서 하루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왜 이 습관을 먼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따라줘야 하죠.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은 매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연결을 이어가세요. 제 사촌 어르신이 그 좋은 예예요. 그분은 72세인데 매주 일요일에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하세요. 처음에는 기술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셨지만
이제는 그게 일상의 일부가 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한 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편리하니 간단한 앱을 사용하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옛날 추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고 함께 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실제로 한 어르신 그룹에서 매주 모임을 가졌을 때 우울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만약 가까운 가족이 없다면 동네 커뮤니티나 클럽에 가입하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 모임이나 춤동아리.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이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목적이 생기거든요. 제 또래 어르신 중에 혼자 사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친구와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덕분에 더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죠.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매일 작은 연락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테니까요. 세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건강 문제나 과거의 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은 매일 감사한 일을 적거나 긍정적인 말을 되새기세요. 제 지인 어르신이 그 예예요. 그분은 매일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그날 좋았던 점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같은 간단한 거부터 시작하셨대요. 이 습관의 비밀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말을 중얼거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종이에 3가지 좋은 점을 적으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나 햇살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같은 거.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이 습관을 했을 때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건 지나갈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이 습관의 장점은 무궁무진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줄어서 혈압이 안정되죠. 제 또래 친구 중에 이 습관을 실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 덕분에 더 안정된 삶을 사신대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과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지으면 그들도 행복해지죠.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밝아질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테니까요.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습관은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기는 거예요. 70대가 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영양을 필요로 하죠. 젊을 때처럼 무작정 먹기보다는 신경 써서 영양 균형을 맞춘 아침 식사가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습관을 강조할까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이 습관을 통해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신답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에서 만난 7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서 이게 나의 비밀 무기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덕분에 저도 이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부분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장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 습관을 실천하면 하루가 더 밝고 건강하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왜 70대에 특히 중요한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거나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활성화되죠. 예를 들어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답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균형과 간소함. 과도한 양보다는 적당한 양으로 몸에 좋은 재료를 중심으로 하세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매일 챙겼을 때 일상의 피로가 25% 줄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식사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아침 메뉴를 미리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계란 1개와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고 채소는 비타민을 보충해줘요. 만약 계란이 부담스럽다면 요구르트나 두유를 대체할 수 있어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건 현미밥이나 통곡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오후까지 에너지가 유지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현미밥에 김치와 채소를 넣은 간단한 볶음밥을 드세요. 이는 한국 음식으로 쉽고 익숙하죠. 또 과일을 잊지 마세요. 사과나 바나나 1개를 추가하면 섬유질과 비타민C가 보충되어 면역력이 강화돼요. 물론 70대가 되면서 소화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작은 그릇에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20분 정도 천천히 즐기며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만약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메뉴를 조정하세요. 제 또래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먹으면서 이게 내 몸의 연료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신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습관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우선 영양이 잘 공급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피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뼈 건강에도 좋죠. 우리 나이대에서는 뼈가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게다가 아침 식사를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어르신들이 매일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심장 건강이 20% 개선되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제 지인 어르신 한 분은 이 습관 덕분에 더 활발하게 동네 활동에 참여하신대요.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나머지 시간이 즐거워져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건강한 아침 식사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 아침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관계도 깊어지죠.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식사 시간을 명상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하루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혼자 사신다면 TV나 라디오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세요.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매일 아침 건강한 한 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70대에도 자신을 주도하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습관은 부드러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앞서 1번째 습관에서 운동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드러운 산책은 조금 더 여유롭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가볍게 하는 걸 의미해요.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은 여전히 주변 환경을 즐기며 걸으시죠. 제 사촌 어르신이 그 좋은 예예요. 그분은 74세인데 매일 아침 집 근처를 2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세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걱정하셨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 되셨어요. 이 습관의 핵심은 강도가 높지 않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걷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서 부드러운 산책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습관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거예요. 부드러운 산책이 왜 70대에 중요한지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 나이대에서는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균형 감각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기능도 활성화되죠.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걸으며 꽃을 보거나 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증가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주 5회 이상 부드러운 산책을 했을 때 우울증 증상이 40% 줄었다고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산책은 몸을 움직이는 동시에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법 같은 효과를 가져오죠. 이 습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날씨가 안 좋다면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에서 가볍게 걸어도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걸을 때 키를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주위를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생각하며 걸으면 산책이 더 즐거워져요. 만약 무릎이나 발이 불편하다면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걸으세요. 제 친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 중에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이게 나의 사회생활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으로 시작해서 점점 15분이나 20분으로 늘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더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산책의 장점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우선 신체적으로는 심장 건강과 근력 유지가 돼요. 가볍게 걸으면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산책 후에 피로가 풀리고 수면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더 크죠. 자연을 보며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해요. 제 지인 어르신 한 분은 이 습관 덕분에 기억력도 좋아지셨대요. 산책 중에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져라고 말씀하시죠. 게다가 이 습관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요. 동네를 걸으며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건 산책 도중 사진을 찍거나 본 것을 일기에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작은 추억이 쌓여서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여러분도 이 습관을 통해 더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부드러운 산책은 70대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 효과는 크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한 번씩 나가서 걸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습관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70대에도 삶을 주도하는 5가지 습관을 모두 탐구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매일 운동,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 네 번째로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5번째로 부드러운 산책까지요. 이 습관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습관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지혜죠. 작은 노력을 통해 매일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습관들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실천 팁과 함께 마지막으로 감사와 명상을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는 모든 습관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함께 따라오세요. 이 시간을 통해 더 강인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5가지 습관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70대가 되면 일상 속 변화가 쉽지 않죠. 몸이 피곤하거나 습관이 깨지기 쉽지만 제가 공유할 팁들은 그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을 자신의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운동을 할 때 그걸 일과의 일부로 고정하세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그러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산책을 나가기 위해 전날 저녁에 옷을 준비해 놓으신대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다음 날 아침에 결정하지 않고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거나 아침 식사 메뉴를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이 작은 준비가 습관을 유지하는 첫걸음이에요. 또 하나,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세요. 70대가 되면 젊을 때처럼 과도한 목표를 세우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작은 승리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10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 15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제 사촌 어르신이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분은 처음에 오늘만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셨고 이제는 매일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셨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작은 목표를 세웠을 때 습관 유지율이 50% 높아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가세요. 만약 피곤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반으로 줄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습관은 강제가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 중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것도 핵심이에요. 70대가 되면 외로움이나 피로가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떠세요? 제 친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책 친구를 만드시면서 서로를 격려하세요. 오늘도 왔네. 잘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대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습관을 공유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면 더 쉽죠. 예를 들어 걸음 수를 기록하는 앱으로 매일의 성과를 확인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앱은 간단한 거예요. 매일 습관을 체크하고 작은 보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 후에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죠.
이처럼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 동기를 유지해줘요. 실제로 한 어르신 그룹에서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습관 지속 기간이 2배로 길어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동기부여가 쌓이면 습관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가 될 거예요. 장애물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70대가 되면 건강 문제나 날씨 같은 외부 요인이 습관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 간단한 레시피를 미리 배우세요. 제 지인 어르신 한 분이 그러세요. 그분은 무릎 통증으로 산책이 힘들 때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하면서 대체하세요. 이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면 습관이 끊기지 않아요. 제가 제안하는 건 주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에 다음 주의 습관 일정을 적어보세요. 월요일 아침 식사와 산책, 화요일 사람들과 연락처럼요. 이렇게 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계획을 세운 어르신들은 습관 유지 성공률이 40% 높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팁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제 이 습관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 마지막 포인트로 감사와 명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3번째 습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다루었지만 감사와 명상은 그 핵심을 이루는 요소예요. 70대가 되면 과거의 일이나 건강 문제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죠. 하지만 매일 감사를 실천하면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감사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거죠. 제 또래 지인 어르신 한 분이 이걸 실천하세요. 그분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해요. 가족과 통화해서 기뻐요라고 적으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마음이 훨씬 밝아진대요. 감사의 효과는 정말 크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매일 감사 일기를 썼을 때 행복지수가 35% 상승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의 산책이 즐거웠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고마워처럼요. 이걸 습관으로 만들면 다른 습관들도 더 쉽게 유지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함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제 추천은 감사일기를 가족과 공유하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늘 이게 감사해라고 말하면 그들도 함께 기뻐할 거예요.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테니까요. 명상도 이와 함께 가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70대가 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쉽지만 명상은 그걸 안정시켜줘요. 제가 말하는 명상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50분 동안 깊게 숨을 쉬며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창가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 호흡에 집중하자라고 중얼거리세요. 제 사촌 어르신이 이걸 실천하세요. 그분은 매일 명상을 하면서 이 시간이 나를 평화롭게 해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상의 장점은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수면질 향상, 심지어 기억력 개선까지 있어요. 한 연구에서 70대 어르신들이 주 3회 명상을 했을 때 불안 증상이 30% 줄었다고 해요. 명상을 실천하려면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데 집중하세요. 만약 생각이 떠오르면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내려놓으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명상 앱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세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요.
예를 들어 10분짜리 안내 영상을 따라하면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분만 해도 괜찮아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돼요. 명상을 하면 다른 습관들도 더 효과적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제 지인 어르신 한 분은 명상을 통해 아침 식사를 더 즐기고 산책을 더 여유롭게 하신대요. 여러분도 감사와 명상을 추가하면 삶의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습관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건강한 식사로 에너지를 충전하며 사람들과의 연결로 마음을 채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밝게 부드러운 산책으로 여유를 느끼며 감사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70대에도 활기차게 사는 비밀 레시피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우리 세대는 경험으로 쌓은 지혜가 있으니까요. 이 지혜를 활용하면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예요. 70대는 새로운 시작의 나이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 변화가 올 거예요. 제가 믿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세요. 내일 아침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게요. 함께해요.